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2월 2일 금요일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 붉은 자켓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차트 분석 통해서 시장을 좀 더 꼼꼼하게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더 가까이서 소통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도 준비해 뒀으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더 알찬 투자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3989번으로 박영숙 혹은 밀키트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본격적으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연설로 전거래일 미국 증시는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우리 양시장 그만큼 화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사흘 연속 빨간불을 지켰습니다. 그저께는 코스피가 강세로 마치고 코스닥은 그에 비해 좀 아쉬웠는데 어제장에서는 반전이었습니다. 코스닥이 뒤따라서 1.5%대 올랐고 코스피는 강보합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거래일 연속 하락했는데요. 어제 19원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3일 동안 40원 넘는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1,301원에 거래를 시작했던 원화 환율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더 키우다가 1,299원 70전으로 마쳤습니다. 지난 8월 5일 이후로 4개월 만에 1,290원대로 내려온 겁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 8월 19일 이후 처음으로 2,500선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2,501포인트에서 거래를 시작하면서 작년 9월 이후로 15개월 만에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백지 시위, 국내 화물연대 파업 등의 불확실성 요인들이 상승을 제한하면서 낙폭을 점차 키워갔습니다. 장중에 외국인이 선물을 8천억 이상 매도했고 미국의 시간의 선물이 약세로 반전하면서 반도체와 인터넷, 2차 전지 등 기존의 주도주들이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3% 오른 2,479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의 흐름이 더 좋았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서 카카오게임즈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강세로 마쳤습니다. 지수는 1.52% 오른 74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확인해보시면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고 개인만 매도 우위를 가져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소에서는 2,800억 가까이 팔았고 코스닥에서는 3,700억 넘는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파월 의장의 연설에 따라 큰 폭으로 반등했던 미국 시장. 간밤에는 경제 지표들에 주목하면서 12월의 첫 거래일을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개장 전 나온 올해 10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6% 상승으로 전달의 6.3% 상승보다 오름세가 둔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 가격 지수는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기초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 물가가 눈에 띄게 낮아진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요. 앞서 발표된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둔화하는 등 10월의 물가 지표들이 모두 둔화세를 보이면서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대한 우려는 더욱더 줄어들었습니다.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도 연준이 12월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폭을 0.5%포인트로 낮출 가능성이 커지면서 따라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년물 금리는 4.3%를 하향 돌파하면서 10월 초 이후로 최저치를 경신했고요.
10년물 금리는 3.51%대까지 밀리면서 지난 9월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나온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지난주와 전망치보다도 줄었습니다.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고 소식이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 노동시장이 견고하다는 지표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로 인해 시장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고용보고서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 내내 하락권에서 머무르다가 0.56% 내림세로 마쳤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과 S&P 500은 상승과 하락을 넘나들다가 각각 0.13% 상승 그리고 0.09% 하락으로 마치면서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장 마감했습니다. 그럼 자리 옮겨서 본격적으로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분석 통해서 이번 주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테니까요. 어떤 얘기 나누는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저희는 일주일 만에 또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우선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붉은자켓 박영숙입니다. 네. 전문가님, 우선은 일주일 만에 나오셨는데 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러 왔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차트 분석 정말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오늘 방송 중에도 아마 차트 통해서 우리 종목들 정말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꼼꼼하게 분석 도와주실 거고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더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오픈 채팅방도 많이 들어오셔서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전문가님 지난주 금요일에 나오셨을 때 알려주셨던 종목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9시 20분 방송 종료하기 전에 공개해드리는 팍스 밀키트 섹터 위주로만 방송에서는 공개해드리고 있고요. 자세한 종목과 가격 전략은 오픈 채팅방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메타버스와 보안 관련주로 소개해주셨던 종목 리뷰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오늘 공개를 한번 해보고 그 종목 선정해주신 이유와 앞으로의 전망, 분석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전문가님? 지난주에요? 네. 이노뎁. 이노뎁. 네. 네. 메타버스랑 보안 동시에 관련돼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한번 설명 도와주세요. 메타버스는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가는 그 웹상으로 모든 게 들어가는 가상현실로 들어가는 현실이고요. 이래서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 종목을 뽑았는데요. 네. 이 메타버스에서 이노뎁이 지금 여기 보시면 차트상으로 보시면 바닥을 돌파해서 네. 매집을 완성하고 있죠. 제가 이 푸른 선, 은봉색 선은 이 아래는 음봉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를 뚫으면 양봉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음봉과 양봉의 사이에서 지금 음봉의 꼬리를 이렇게 그려보면 네. 보이고 있죠. 전체적으로 캔들은 차트에서는 캔들을 모으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이럴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면 이 전체를 놓고 보면 여기 2개월치의
팩 캔들을 모으면 그러니까 이제 40일 캔들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윗꼬리를 만들어 놓는 아주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차트가 생성되어 있고요. 어제 그제는 15% 상승했고요. 제가 추천드린 이후로 근 20% 가까이 상승했어요. 20% 가까이. 네. 그런데 이것은 매집을 하기 위해서 네. 지금 윗꼬리를 길게 늘어뜨렸는데요. 이것은 가격을 14,800원을 돌파하면 네. 음봉이 완성돼서 이제 양봉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메타버스는 앞으로 가상의 세계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현실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또 뭐 교육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게 메타버스 현실인데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초기의 가정들의 필요한 일을 하고 있는 이노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장기로 보신다 그러면 조금의 흔들림 폭에서 그냥 네. 버텨보실 수 있고요. 네. 나는 중장기 싫고 단타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단타 원한다 그러면 네. 어제 그제 매도하셨어야 되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저 전문가님 일단 우리 이노뎁 메타버스 관련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난주에 밀키트에선 이제 이 종목이 보안과 관련해서도 연관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엮여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보안은 그 이태원 참사 난 이후로 네. 보안 카메라에서 소리가 나게 돼 그런 기술을 연구해서 접목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철에서 밀집될 때, 네. 버스에서 밀집될 때, 네. 아니면 뭐 어디에서 갑자기 많은 사람이 밀집될 때 안면 인식을 하는 기술, 그러니까 객체를 모든 움직임의 객체를 인식해서 요즘은 중국 같은데 안면 인식 기술로 뭐 사람을 찾아내는 이런 기술인데 안면 인식까지는 얘기를 하지 않지만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안면 인식이 되지 않았을까. 뭐 전화에서도 안면 인식으로 휴대폰에서도 열리잖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모든 거리에 혹은 공공장소에 카메라에 CCTV에 안면 인식 기술, 객체 인식 기술을 넣어서 과도하게 밀집되면 소리를 낸대요. 그런데 거기다 멘트를 넣어서 네. 지금 어느 길로 우회하십시오. 지금은 너무 많은 분이 모여 있습니다. 뭐 갑자기 비가 온다. 장마철이 돼서 카메라에 보이는 CCTV에 보이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대피를 못한다. 이런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카메라잖아요. 이노뎁이 카메라 관련된 걸로 해서 객체 인식을 하면 객체가 웹상으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술이 개발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노뎁이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분류가 될 수 있고 보안 네. 관련주로도 분류될 수 있다. 뭐 이태원 참사를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오늘 밤에도 경기가 있는 왜 월드컵 거리 응원 이런 경우에도 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노뎁 이제 분석을 도와주셨고요. 일단은 좀 이노뎁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가져가 볼 수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가져가실 분들께서는 어제가 매도 타이밍이었다. 이 부분을 오픈 채팅방 안에선 전문가님 알려주셨던 거죠. 네, 제가 손절 못 하시는 분, 제 15% 올라갔을 때, 10% 네. 올라가고 15% 올라갔을 때 손절 못 하시는 분 여기가 익절하는 구간입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중장기로 보실 분은 지금부터 이제 눌렀으니까 하룻밤 눌렀으니까 네. 차근차근 매수해 가 보시는 것도 좋은 자리로 보여집니다. 지금 비전적인 종목들, 비전적인 기업들은 전체 우상향에서 바닥을 치고 돌리는 거고요. 아직 전망이 투명하지 않는 그런 기업들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이노뎁 같은 경우는 비전이 있어 보이고 또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해서 다음 수요에 대한 공급을 여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로 보여집니다. 손절을 모르시는 분은 오시고요. 본인의 손절을 잡을 수 있으시는 분은 손절 라인을 철저하게 계산하셔서 내릴 때
짧은 손절이 굉장히 매매하시는데 좋습니다. 왜 짧은 손절이 좋은지는 조금 긴 시간이 필요로 하니까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왜 손절을 지금 하고 더 내려가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노대 앞으로의 장기적으로의 전망도 물론은 밝지만은 어제가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께는 손절 타이밍이었고 전문가님 항상 강조해 주셨어요. 손절은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혼자서 잡기 힘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께서 잘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안내 한번 드리고 또 얘기 이어가 볼게요. 샵 3989번으로 박영숙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전문가님 차트 공부 더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나 차트 공부 좀 해보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박영숙 전문가님 이렇게 차트 분석을 정말 꼼꼼하게 잘 해주시니까요. 우리 또 뭐 하루 지났긴 하지만 11월 한 달치 우리 지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상승 흐름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월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더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지수들 차트로 보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볼까요? 코스피부터 네. 코스피 지수부터 차트 통해서 11월 한 달 분석을 들어볼게요. 네. 코스피. 자, 코스피부터 보면요. 네. 지금 이게 강하게 121선을 돌파하고 안착한 모습이 보여져요. 지금 여기 검은 선이 121선이거든요. 그럼 121선을 뚫고 이렇게 안착하는 모습, 작게나마 쌍바닥을 그리고 전고를 잡았지만 음봉에서 다시 눌렀어요. 이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2,5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여겨지는데요. 네. 여기서 뚫고 올라가면 이 길이만큼 상승할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여기서 눌림이 다시 오겠죠. 네. 눌림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지금 어제 뉴스에 미국에서 지수가 내년에는 한 25% 가까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이 종합지수는 어떤 그림을 예견해 볼 수 있냐. 그냥 주식을 하는 거니까 차트상에서도 아니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가상의 목표치를 정하고 대응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는 거랑 이게 어떻게 변할 거다라는 예상치를 갖고 하는 거랑 예상을 했는데 그게 빗나가면 내 생각에서 여기에 생각과 빗나갔구나 알아서 그 보완, 그 이격을 좁혀가는 게 주식 매매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지금 예견해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강하게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가의 지수들은 그렇게 낙폭이 심하게 떨어지는 부도 상태 나지 않은 이상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지금 뉴스에서 미국이 그렇게 굉장히 많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면 여기서 조정받고 이만큼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길이만큼 아마 비파, 미국에서 말한 25포인트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하면 이게 비파 아닐까. 제가 내릴 때도 이 그림이 있다고 그랬죠. A파, 네. B파. 그러면 다시 이 길이만큼 떨어질 가능성을 예견해 볼 수 있는데 설마 이렇게까지는 떨어지겠어요? 그러면 큰일 나죠. 네. 그런데 여기서 들었어도 이만큼 올라가고 다시 내년에 조정받지 않을까.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낙폭이 심하게 떨어진 이후에는 바로 들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긴 행보를 이어갈 수 있는데요. 내년이 조금 어렵다고 하고 우리나라 전체 뉴스나 경제나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밝지만은 않아요. 여러 가지 뭐 건설주 쪽에서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만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인데 여러 가지로 어려운 면에 봉착해 있는 우리나라 경제로 보거나 미국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면 조금은 어두운 것을 예견해 볼 수 있는 전망입니다. 매매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항상 긍정적인 얘기만 할 수 없고 또 거짓말을 하면 더 안 되잖아요. 일단은 미국에서도 그런 리포트가 나왔고 차트 상으로 봤을 때 현재 코스피 봐서는 내년에도 조금 더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내년 조금 기대하고 계셨던 분들이시라면은 서운하고 속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일단 차트상 분석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외부적인 요인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코스닥도 흐름은 비슷할까요? 코스닥도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네. 코스닥은 지금 121선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하방을 보고 있죠. 네. 이렇게. 그럼 여기를 뚫어야 되는데요. 위치상으로는 조금 다르지만 코스닥과 코스피는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갭 떠서 어제는 갭 떴다가 네. 약간 조정받아서 눌렀죠. 이 갭에 의해서 우리나라 경기가 다시 살아날 것인지 여기서 더 밀릴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여러 가지 불투명한 관계로 또 금리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여러 네. 가지 이유로 경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 추세대를 이 영역을 강하게 돌파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네. 아마 어느 정도는 상승하다가 여기 저항 맞지 않을까. 그러면 그게 얼마냐? 어느 정도일까요? 825포인트. 825포인트. 이 안에서 박스권에서 행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한 730선, 40선 뚫은 지는 사실 며칠 안 됐고요. 30선 정도에서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825포인트 정도를 이제 다시 천장으로 잡고 그 안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코스닥은 이렇게 예견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11월 한 달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의 움직임 차트 상 통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 저희는 또 오늘 12월에 두 번째 거래일 준비를 잘 해봐야겠죠. 자, 본격적인 얘기는 무슨 얘기부터 하고 싶냐면은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3개가 있었는데요. 3개가 다 정유 관련주였어요. 네. 이걸 좀 분석을 해보자면은 지금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 넘게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유소들의 그 기름 재고가 부족하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그 재고를 담아둘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좀 빠르게 동나고 있다. 그러면서 기름값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예상으로 또 정유주들의 상승 흐름이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종목들 3가지가 중앙에너비스, 흥구석유, 한국석유 이렇게 3종목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장 시작하면은 또 정유주들 올라오는 흐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개장하기 전에 이 종목들 차트상으로 위치 확인을 해보고 넘어갈게요. 중앙에너비스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어제 시간 내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정유주 3가지 중에 중앙에너비스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너비스는요. 네, 중앙에너비스. 그 정부 입장에서 보면 화물연대가 조금 양보했으면 좋겠고 또 연대 쪽에서 보면 정부가 조금만 양보해줬으면 좋겠고 항상 뭐 그렇죠 뭐. 입장 차이에 따라서 어느 편에 설 수도 없고 완만하게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중앙에너비스는 이게 121선이에요. 121선을 뚫고 지금 21선이 121선을 뚫었어요. 이러면 골드크로스라고 그러거든요. 네. 역배열로 있다가 지금 정배열로 돌아서는 초기 단계거든요. 이평선으로 매매하신 분들은 이런 자리를 주로 찾아서 매매를 하시거든요. 지금 뚫고 조금 조정받고 있죠. 그럼 네. 다시 누르고 들어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차트를 볼 수 있는데 제가 설명드렸듯이 여기는 매집하고 있는 최저 바닥이에요. 네. 바닥은 어디냐 그러면 중앙에너 23,600원. 23,600원을 지지한다고 하면 네. 이 종목은 잘 가지 않을까. 그러면 저항대는 얼마냐 그러면요. 저항대는 28,500원. 28,500원. 이 박스 안에서 행보하지 않을까. 네. 28,500원을 뚫은다. 그러면
보유하시고 28,500원에 저항받고 밀린다. 그럼 익절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단 박스 잡으시면 맞죠? 지금 하단에 선 하나 더 그어 보면요. 이 비율이 딱 맞죠? 네, 그렇네요. 딱 맞아서 지금 여기 상승하면 굉장히 높게 상승할 수 있는데 러시아나 여러 군데서 에너지 네. 또 원유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석유나 이런 값은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네. 주가 뭐든지 가격이 상승하면 거기에 대한 수익이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더 수익이 나지 않을까 얘기는 해보고요. 여기서 대응은 내가 매수하는데 방향성을 상방인지 하방인지 보시고 네. 내가 여기서 조금 눌러도 보유할 수 해도 된다라는 확고한 뉴스를 찾으신 다음에 혹은 확고한 뉴스가 없을 때는 차트상으로도 가장 강한 지지 저항선을 본인이 만들어서 찾아놓고 네. 대응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막연히 떨어지네라고 하는 것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나는 여기에서 손절을 해서 대응을 해야겠어. 나는 여기까지 목표가를 보고 있어. 라는 것을 항상 정하시고 대응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겠죠. 자, 우리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 어제 종가 23,550원이었습니다. 23,600원 선에서 지지를 하고 28,500원 선을 뚫는다면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를 부딪히고 내려온다 하시면 그 타이밍이 바로 익절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알려주셨고요. 사실 이렇게 뭐 정유 관련주들이 국제 유가의 영향을 또 많이 받고 외부의 요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뭐 오펙 플러스에서 또 감산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긴 했는데 뉴스를 또 잘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중앙에너비스 차트상으로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흥구석유, 한국석유 마찬가지 비슷한지 간단하게 확인 한번 해보고 넘어갈까요? 네. 흥구석유는 강하게 뚫었네요. 흥구석유, 네. 지금 굉장히 심하게 하락을 하다가 네. 멈췄어요. 근데 이것은 볼 때 횡보 구간이 없어서 네. 어느 정도 끌어올리고 긴 행보가 반드시 이루어져서 매집이 완성되고 파실 분 팔고 사실 분 사고 정리가 끝난 구간을 저는 횡보라고 보거든요. 그냥 이렇게 기간을 끄는 것도 아니고요. 네. 다 이해관계가 있겠죠. 여기서 팔아야 되시는 분, 사야 되시는 분 정하고요. 그러면 지금 박스가 7,700원에서 5,200원 사이에 박스가 그려지고 있는데요. 네. 5,200원, 7,800원 혹은 8,000원을 돌파하면 좋은 자리로 보여지는데요. 그냥 차트상으로 보면 이평선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120선을 뚫고 네. 안착을 했어요. 오늘 시가에 밀리지만 않는다 그러면 좋아 보이고요. 이게 이제 화물연대 그 파업이 장기간 가지는 않고 네. 어느 시간 안에 되도록이면 정리를 하려고 정부나 연대 쪽에서 합의를 볼 거잖아요. 그렇겠죠. 이러면 뉴스 소멸이 될 수 있으니까 아마 그 전에 몇 번, 며칠 그러면 이게 주봉선, 주봉 개념으로 이렇게 잡아보시면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금요일이면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니까 네. 다음 주에 이렇게 봉을 완성시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뭐 월봉인지 주봉인지 이렇게는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은 주봉이나 월봉으로 완성되고요. 월봉은 20개잖아요. 네. 그럼 제가 시작하기 전에 40개라 그러면 2달분의 캔들이 완성되는 그런 모습도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2달분의 캔들을 완성시키면 지금 이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2달분, 그렇네요. 월봉이 아닌 2달분. 그러면 네. 여기서 꼬리를 이렇게 들어 올릴 수도 있고요. 가운데다 놔야 되겠죠.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끌어올려서 몸통으로 여기까지 만들어서 몸통으로 완성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대응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이렇게 캔들을 모아보거나 분산시켜보거나 이런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해보시는 게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 흥구석유 일단은 다음 주까지 단기 트레이딩으로 짧게 잡고 대응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우리 어제 시간회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정유 관련주들 얘기 들어봤습니다. 중앙에너비스와 흥구석유 관련해서 차트로 분석을 들어봤고요. 저희 어제장 얘기로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한 이슈가 나왔던 게 역시 건설주들. 어제는 진짜 건설주들 빼면은 너무나 강하게 좀 흐름을 주도를 해줬는데요. 그 이유가 조금 다양하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계속해서 정유 관련해서 얘기를 하던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그 파업에 들어갔을 때 일단 건설주들에게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마무리가 된다면은 호재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첫 번째. 그리고 건설주들 하면 대표적인 그 금리 이제 인하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준에서 이제 12월 FOMC에서 좀 금리 인상폭을 조절하겠다라고 하면서 금리 인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쪽으로도 다 엮일 수 있는 그런 테마인 것 같아서 건설주들의 붐이 어제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실제로 정말 많은 종목들이 강하게 올랐고 두 자릿수 상승률 기록한 종목들도 많았고요.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중에서 우선주가 좀 많았기는 한데 지금 한 5종목 정도가 5-6개 정도가 7개 중에 5-6개 정도가 모두 다 건설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건설주 얘기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들은 코오롱 글로벌 우선주, 이 종목은 그 네옴시티 원팀코리아 관련해서 전문가님께서 좀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던 종목의 우선주고, 지능기업 우선주 B, 그리고 동부건설과 동부건설 우선주. 또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8조 원으로 굉장히 탄탄하다, 이런 이슈도 있었었고요. 또 서한, 지앤원 에너지까지도 사우디아라비아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종목으로는 전문가님 우리 수주 잔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틀 연속 굉장히 큰 상승 탄력 나왔던 동부건설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동부건설 차트상 자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건설은요, 지금 장이 시작했네요. 네.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요, 저희 차트에서 보면 이렇게 61선을 지지하고 막 뚫었다가 네. 여기 뚫었다가 음봉을 단숨에 완성시키는 이런 캔들을 만들어 놨어요. 네. 지금 제가 선 그어놓은 데 안착하면서 지금 반등하고 있죠. 지금 이 종목은 굉장히 좋은 뉴스를 갭은 제가 그 방향성의 색이다. 그럼 네. 양봉으로 떴으면 이것은 굉장히 큰 장대 양봉을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요. 갭이 이만큼 떴으니까 뉴스가 많이 있는데, 이 동부건설의 수주권에 의해서 네. 지금 이렇게 상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1차 목표가는 얼마 잡으시면 좋냐 그러면 13,000원 잡으시면 좋고요. 13,000원 돌파하시는지 보고 네. 아마 여기 돌파했으니까 조금 더 강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해보지만 13,000원 잡으시면 좋고, 매매 손절 라인은 13,000원, 목표 라인은 13,000원, 손절 라인은 9,700원 잡으시면 1,700원. 좋을 걸로 네. 보여집니다. 지금 조정받고 네. 들어 올리는 건데요. 갭이 이렇게 뜨면 밑꼬리를 그리게 돼 있으니까 네. 오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동부건설 일단은 수요일에 한 13% 정도 올랐다가 조금 빠지면서 9%대 상승으로 마감했는데, 이날도 우선주가 흐름이 더 좋았고요. 어제 대신 굉장히 갭 강력하게 띄우면서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 지금 2%대 상승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우리 동부건설, 현재가는 1,400원 선인데요. 1차 목표가 13,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9,700원 잡고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
건설주들의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기업이 이제 탄탄하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서한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동부건설이랑 좀 비슷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시총의 12배에 육박하는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가 한번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대구 지역에서 건설 쪽을 좀 잡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하던데 어제 서한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오면서 상한가로 마쳤는데요. 서한도 차트상으로 한번 분석 들어볼까요? 서한. 서한. 이게 뉴스가 네. 뉴스가 나오고 갭이 상승하거나 장대가 솟으면 저희 차트에 바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 종목이 가겠다, 네. 더 이상 못 가겠다 이런 자리들이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오. 조금 전에 동부건설 같은 경우는 갭을 띄어서 네. 이 음봉선 위에 안착을 했지만 지금 서한 같은 경우는 갭 아래에 있네요. 얘는 약간 조정을 받으려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면 이 50% 피보나치오 선에서 이렇게 피보나치오 4등분이잖아요. 네. 4등분선 피보나치오 선에서 이 위에 0.25까지 내려오는 눌림을 예상하고 들어가시고 그렇지 않으면 1,500원 목표가 잡으시면 되는데 이건 아직은 네. 음봉의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건 밀리고 있죠. 조금 전에 동부건설은 뚫어 올렸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차트도 여러분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고 선을 잘만 보조지표는 점, 선, 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보조지표를 잘 해놓으면 이게 저항인지 지지인지를 구분해낼 수 있고요. 좀 호재인지 단기로 끌어올리는 호재의 곁다리를 하는 것인지 구분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차트 공부를 하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두 종목 다 어저께 굉장히 강력한 흐름이 나왔지만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도 또 뚫고 올라와주고 있고요. 한 종목은 오늘 다시 좀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서한은 지금 장 초반 2%대 다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러면서 현재가 1,385원 선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차트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위한 오픈 채팅방 준비해뒀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안내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샵 3989번 문자 메시지로 박영숙이나 밀키트라고 남겨주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차트 흐름 속에서 뭐가 다르지? 하시는 분들께서는 공부해 보시면 내 수익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건설업 중에서도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던 동부건설과 서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아무래도 중국 관련된 우리 섹터들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그 제로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방역을 조금 풀어달라는 시위가 나왔고 실제로 중국 정부가 대도시 위주로 방역을 조금 해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관련된 테마들이 지난주에는 미디어 콘텐츠주들 위주로 흐름이 들어왔고요. 이번 주는 리오프닝 주들의 그 영향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장에서 많이 올랐던 테마는 엔터주, 항공주, 여행주 뭐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엔터주들 우리 생각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 대부분 강세로 마쳤습니다. 하이브가 7%대, JYP 엔터가 6%, YG 엔터테인먼트 3%, 뭐 SM도 3% 이렇게 대부분 종목들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강한 흐름 나왔던 하이브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하이브는 어제 7.3% 상승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하이브 엔터주 중에서 대표적으로 차트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하이브 많이 내렸네요. 하이브 지금 많이 보시면, 내려왔었죠. 네. 네, 우리나라 지수 따라서 굉장히 강하게 내린 지금 제가 설명드릴 때 매번 설명드리죠. 다 내렸어요. 추세대 아래예요. 근데 네. 어제 막 추세대를 뚫었네요. 그것도 갭으로요. 그리고 121선도 뚫었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음봉선은 아직 뚫지 못했어요. 그럼 아래에서 저항에 부딪혀 있는 거죠. 네. 이것은 뚫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해 보는데요.
16,100원, 16만 1,000원 네. 저항대로 보시고 아래 그리면 박스 위에 잡으시면 또 이렇게 박스가 완성되죠. 자, 여기 강하게 뚫어 올리는지 오늘 보시고 일단은 121선을 뚫고 안착했으니까 조금 더 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국의 한한령 해제 이슈가 한한령 있죠. 해제 이후에 그 중국의 드라마 네. 웹툰인가요? 네.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수입하기로 했대요. 음. 그럼 우리나라에서 먼저 제스처를 취했으니까 중국도 우리나라 뭐 드라마든지 네. 여러 가지를 다 풀어주지 않을까 어. 이런 얘기를 해보는데 화장품, 여행 이쪽으로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데 네.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지금 방향을 돌려서 조정받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제일 먼저 이렇게 차트에서 조정받을 때 네. 뉴스를 기다려 보시고요. 먼저 뉴스 차트에서 돌릴 때 뉴스를 기다리면서 내 생각이 맞다. 아니면 내 생각과 약간의 이견이 있다. 이렇게 해서 매매 입에 보시면 손절도 빠르고 수익 익절도 굉장히 빠릅니다. 이미 가만히 뉴스를 찾지 않고 가만히 있고 이미 뉴스가 발표되면 우리는 팔아야 되는 때인데 그때를 모르고 그때 들어가서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거 매매하는 습관을 먼저 들어가고 추세를 돌리는 자리를 네.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차트 공부 통해서 뒤늦게 따라 들어가서 물리는 것보다는 이제 선발주자가 되어서 먼저 수익을 보고 또 탈출을 할 타이밍이 오면 빠르게 빠져나오셔야겠죠. 우리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딱 한 1년 전 작년 11월 중순에 최고가 42만 1,500원을 기록을 했었던 주가가 현재는 15만 1,500원입니다. 어제장에서는 7% 정도 올랐는데 오늘은 살짝 장이 빠지면서 같이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1.3% 정도 내림세고요. 두 달 전쯤 10월 중순에 10만 7천 원 저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이 하이브 아까 121선을 이제 좀 뚫고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들어가기에 적기라고 보시는 걸까요? 조정이 조금 있을 거예요. 조정이 이게 좀 나올 거다. 급하게 떨어지면 네. 지금 이게 하이브 보시면 급하게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면 바로 이렇게 들어 올리지는 못해요. 굉장히 큰 뉴스가 있지 않고서는 네. 들어 올리지 못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큰 뉴스가 발생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아마 여기서 긴 행보 잠깐만요. 여기 네. 보시면 21만 원 선에서 19만 원, 10만 9천 원 사이에 박스에서 횡보를 일정 기간 해야 돼요. 일정 기간이란 어느 정도 기간이냐라면 지금 여기 떨어지는 기간에서 지금 네. 맨 바닥까지의 기간이니까 최소한 1년 정도는 떨어졌네요. 그러면 1년 정도나 1년 6개월 정도 행보를 해야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네. 단기적으로 들어 올려서 조정받고 다시 떨어져서 긴 행보 기간을 거치면 1년 정도 지나야지 중국에서도 네. 또 리세팅하고 매장 확보하고 이런 일들이 완성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화장품이든 이런 네. 엔터든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 하이브 같은 경우에 그 올해 6월에 뚝뚝 떨어졌었던 게 BTS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가 정말 크게 내려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당분간 횡보한 기간만큼 한 1년, 1년 반 정도는 박스권에서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 같다라고 하이브에 관련된 의견을 주셨는데요. 또 사실 이런 엔터주들이 또 뉴스에 좀 쉽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차트상으로 이렇다는 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또 좋은 호재가 나오면은 급반등하거나 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희 하이브에 대한 의견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13분 저희 오늘 정신없이 지나오다 보니까 예상지수도 체크를 못하고 벌써 개장하고
13분이 지나갔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차트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현재 지수와 수급 상황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일단 양시장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미국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시장은 3거래일 동안 강하게 올라오고 오늘은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0.8% 넘게 지금 하락하면서 다시 2,450선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주가는 2,457선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상승폭이 조금 더 적네요. 0.5% 정도 내리면서 736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을 해보시면은 어제 마감 상황과 마찬가지로 어제 마감 상황과 반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만 양시장에서 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현재 오늘 물량을 좀 내놓고 있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1,700억가량 사고 있고 외국인은 1,300억, 기관은 한 45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760억 정도 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3거래일 동안 많이 내려왔었죠. 40원 넘게 떨어지면서 1,290원대까지 내려왔었는데 장 초반 지금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70원 정도, 현재 80원 정도 올리면서 1,3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9시 15분 전문가님 짧게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장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12월 마감을 앞두고 네. 아마 좋지 않을까. 저는 산타랠리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저의 예상이니까 네. 한번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 지금 조금 빠질 때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 주시는 걸까요? 네, 지금 한활령도 해제된다. 네. 또 우리나라도 어떻게든 노력하겠다. 또 가장 악재인 상태가 호재잖아요. 네. 이 화물연대랑 정부의 좋은 타협이 이루어지면 또 그때부터 호재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니까 12월은 분명히 좋아지지 않을까. 장기간으로 이렇게 화물연대가 계속 이런 현상을 이루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리고 또 건설주들이 시작되는 것은 제가 건설주가 시작되면 경기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경기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단계가 건설이 시작되면 시작되거든요. 근데 어제 굉장히 건설이 붐으로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다 오른 게 건설주잖아요. 네. 그럼 경기가 추세를 돌린 거 아닌가 이렇게 예견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일단은 건설주들이 다시 일어서면은 경기가 돌아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지금 장극 초반에도 동부건설 우선주는 벌써 또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장 속에서 전문가님 상승할 수 있는 테마, 종목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팍스 밀키트 자리 옮겨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초반 하락하는 장 속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께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팍스 밀키트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의 팍스 밀키트는요. 겨울 하면 또 도시가스에 관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1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고요. 울산 지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전년 매출이 5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41% 증가해서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건데요. 지금 겨울이라서 도시가스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이에 따른 수급에 굉장히 좋은 힘을 입어서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까. 지금도 이 종목의 주가는 저항받고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의 팍스 밀키트, 자, 섹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관련주인데요. 자세한 종목은 저희 오픈 채팅방 안에서만 알려드리고 있다는 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이번 주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리고 슬슬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989번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박영숙 또는 밀키트라고 문자 보내시고 오픈 채팅방 안에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 구체적인 종목 어떤 종목이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의 팍스 밀키트는 도시가스 그리고 겨울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 마무리 이렇게 해보게 될 텐데요. 이번 주도 여러분 시청해 주시느라 너무 감사했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주말 추운 날씨인데 잘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